안녕하세요, 주차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아파트 투자에서는 어떠한 시대가 열릴까요? 특히나 서울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셨나요? 2026년 우리는 아파트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경제 뉴스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 경제,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금리 장기화, 이런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고 소비 위축이 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약해져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약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서울 전세인데요, 1년 만에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26% 감소했고요. 얼마나 감소했냐라고 하면은 32,000건의 전세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3,000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3,000건밖에 없다. 1년 만에 26%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가 104.7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거냐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면 공급이 많다라는 것이고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은 2026년도가 더 심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104.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전세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착공인데요. 착공이 무슨 말이죠? 짓는 시점이죠. 시점인데 2019년도에는 54,000호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40,000호고요. 훅 줄어들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27,000호, 그리고 2025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11,000호 정도만 착공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20,000호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착공을 하면 입주할 때까지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입주할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54,000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라고요? 전세 시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지금 이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더 풀어질까요? 더 조여질까요? 맞습니다. 전세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고 전세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급 지수가 104에서 더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없다 보니까 매매 가격 또한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6년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족장님, 근데 왜 안 지었어요? 왜 안 짓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었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는 2022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2022년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꽝 떨어지는 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게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레고랜드. 우리 레고랜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강원도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사태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사업에 대해서 PF 시장의 전체가 암흑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생각을 했죠. 이거를 구조조정으로 해서 완전히 막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돈을 풀어가지고 이게 막아볼 것이냐 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의 선택은 뭐였죠? 돈을 풀어서 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완전히 일어났죠. 어떤 부작용이냐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PF를 살리기 시작했죠. 살리다 보니까 부실한 사업장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이러는 거죠. 아니, 신규 착공하겠느냐?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목숨을 살려드릴게 하다 보니까 신규 착공이 안 됐던 거예요. 부실한 사업장은 빨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빨리 도약을 해야 되는데 부실한 사업을 살리다 보니까 신규 착공이 안 됐던 거죠. 기존에 있던 건 안 되는데 새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도입했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 22,000호 힘들죠. 2025년 20,000호도 힘듭니다.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첫 단추 부처를 잘못 끼운 거예요. 여기서 살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살려준다고 하면서 부실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신규 착공 안 일어나고 그때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서 이 잘못된 단추가 착공을 급감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됐다? 공급 절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터질 폭탄이었다는 거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아?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금리를 내리면 지금 착공하지 못했던 애들도 좀 더 빠르게 착공할 거고, 그러면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2, 3년만 고생하면 이후에 더 괜찮아지지 않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2025년도 5월 달에 2.5%를 딱 한 다음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하는 총재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집값, 환율, 가계 부채 때문에
추가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4번 정도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마 내렸죠? 2번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에는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정말 천천히 내려갈 것이고요. 예전같이 제로 금리를 상상할 수 있느냐? 그거는 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매각을 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전세를 또는 월세를 바치면서 가져갈 거야 라든지, 현재 있는 지금 부동산 규제로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실거주를 해야 되죠. 이제는 전세를 주거나 이런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을 찾는 것이지 내가 전세를 공급해줄 물량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세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있습니다. 아니 족장님, 지금 여기서 또 있다고요? PF에서 착공도 안 돼, 금리도 못 내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세 3중 봉쇄라고 해서요. 봉쇄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신규 입주 물량 없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등록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막 부추겼어요. 막 부추겼습니다. 세제 혜택 주면서 부추겼잖아요. 보면은 그 물량이 이제 8년 의무가 끝나는 해가 돌아왔습니다. 2017년도에 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끝나내고요. 2018년도에 했다 그러면 2026년도가 끝나냅니다. 서울에서만 22,822호가 의무기간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료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사람들은 주요 핵심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들이 전세를 줄 것이냐 아니면 월세를 줄 것이냐 했을 때에는 이미 8년의 시간을 묻어뒀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은 지금 현재 월세가 폭등 중이거든요. 8년 동안 묶어놨어. 그럼 그분들은 내가 굳이 왜 전세를 줘야 돼? 월세를 주고 월세 받을래?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물로 전환되죠. 매물. 팔아야겠다. 팔 수 있죠. 매각할 수 있죠. 그럼 이 매각하면 어떻게 되죠? 매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세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전세를 줄 수 있나요? 갭 투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실거주거든요.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 공급은 없습니다. 월세를 전환하거나 매물 전환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실거주를 하거나, 요렇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왜냐하면 DSR 한도 축소했죠. 전세 갭 투자 완전 차단했죠. 하다 보니까 공급자가 없는 거죠. 공급자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주 물량, 하나는 임대사업자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입주 물량 없죠. 임대사업자 있을 수 없죠. 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파이프라인을 꽉 막아버렸죠 지금.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힌트를 드렸는데요. 전세를 주지 않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저는 많은 물량들이 월세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월세 상승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북 기준으로 전세 5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바뀔 확률이 많아요. 보증금 3억에 월세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바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주거비로 따진다 그러면 960만 원 추가고요. 100만 원이라 그러면 1200만 원 추가입니다. 추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집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의 삶 자체는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할 사람 있나요? 이게 아니야 라고 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전세를 주고 갭 투자하고 그걸 또 하나 사야지 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갭 투자 안 되죠? 그럼 보증금을 좀 높이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받고, 이러면 현금으로 맨날 놀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돈을 가지고 굴린다 생각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지 않을 거야. 최대한 내가 조금 쓰면서 버틸 거야. 난 지금부터 20-30년을 버티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면서 버틸 거야. 이 상황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더 나빠지는 것이고, 돈을 쓰는 시대,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미 끝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마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주할 것이다. 그도 더 그럴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문제는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것과 착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세 수급 지수가 급등할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슬픈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20년, 2021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2020년도에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120.4였거든요. 전세 수급이. 그런데 2021년 135.1을 찍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21년도에 전세 가격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안정되는 데 했어요. 2024년도에는 99, 오랜만에 100이라는 숫자보다 낮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2025년도 12월에는 다시 올라갔죠. 104.7. 이렇게 보면은,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국장님, 99에서 104.7 가는데 1년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뭔가 이제 입주가 되고 하다 보면은 요게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5.7% 올라갔거든요. 5.7%. 근데 보면요. 2020년도 있죠. 2020년도. 여기서 100에서
100에서 120을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급이 없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폭등을 하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4.7 이 숫자는 예열이 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가속이 붙을 확률이 많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국장님, 그럼 서울은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사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대해서도 이 양극화, 이게 완전히 차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현재 서울은요, 송파구는 2024년도, 2025년도 매매 누적 상승률을 보면요, 현재 서울은 송파구는 20%, 성동구는 18%, 서초구는 13%고요. 노원구는 1.9%, 상북구는 1.1%, 도원구는 0.8% 이렇게 됩니다. 송파구와 노원구는 약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배 정도. 아니, 강북의 대장이라는 노원구와 이 송파구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매매뿐만 아닙니다. 전세도 똑같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강남, 마포, 송동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전세난의 대란이 아니고요, 서울 핵심 지역의 대란이다라는 게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왜 갖고 있느냐,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자산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 무서운 것은 현재 착공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착공을 빨리 내린다 하더라도 3, 4년 걸린다고 얘기 드렸죠. 신도시를 만든다? 10년 걸리겠죠. 어떤 건 재건축 재개발한다? 10년 걸리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코앞에 왔습니다. 그게 당장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급변한 시기에 또 한 번 마주하게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로 가면서 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부동산이 폭락하잖아요. 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내년에 2020년도 GDP 성장률이 0.8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역대 4위의 저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집에 안 치다 보니까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공급이 있을 때 얘기예요. 공급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랬을 때에는 무엇인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공급이라는 너무 강력한 게 받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갑자기 정부가 막 3기 신도시 막 한다, 막 지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의 이 공급에 대한 게 줄어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앞에 있는 2026년, 2027년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전세 수급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주간 동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닌 주간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든지 매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지? 전세 수급 지수가 105를 넘나? 110을 넘나? 120을 넘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지수가 현재 올라가고 있나? 사람들 심리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KB부동산이라든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가격은 예고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19억이 올랐습니다. 5년 전보다 대형평형은 70억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매물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04가 넘어갔고요. 착공 물량은 60% 감소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위기가 있다 그러면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에 주거용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알아볼 거예요. 그거는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시원이 될 수도 있고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거의 무비 투자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해서 물러서고 있는 게 아닌 나의 투자금을 최소화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한 번 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요층은 많거든요. 공급은 줄어들고 찾는 사람 많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 말, 2026년, 2027년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큰 또 그 파도를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026년도 잘 준비하시고요. 아참, 제가 무료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성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026년 1월 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면 스터디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스터디 모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진심으로 스터디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 대단한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께서는요, 스터디 꼭 한번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